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 시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세금인데요. 취득 시에 취득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상속하면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로 이제는 부동산 세금을 무시할 수 없는 폭탄 세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소유권 변동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감면되지 않는 이상 양도세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양도세를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께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왕에 부동산을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가급적 올 연말 이전 아니면 내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세법 적용 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상된 세율 적용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이런 추세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정부 세금 정책이 발효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종부세와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깊어질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1일 이전 또는 올 연말 안에 소유권을 가급적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궁금증이 계시면 계속 반복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래도 정 이해가 안 되면 저의 유튜브 영상 댓글 등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시게 되면 가급적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검토를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액수 등을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등의 질의회신을 받아보고, 그래도 도저히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세금 떼고 중개수수료에 세무 전문가 수수료까지 차포 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득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세금 체크는 꼼꼼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과 기타 자산 등이 있는데 표에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4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정신고라는 것은 부동산을 팔 때마다 자기가 한 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부동산을 1회만 양도를 했다면 한 번 예정신고를 하면 끝이지만
부동산을 1년에 여러 건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해서 신고할 때마다 누적 합산해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정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합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으로는 양도세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 도장이 찍힌 날이 신고일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 양도 시기, 즉 거래일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는데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반드시 등기 접수일이 거래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잔금일이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가 1개월 이후에 등기 접수가 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이 거래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양도 시기, 거래일자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판정 또는 귀속연도 판정, 세율 판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일자, 취득 양도 시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일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5월 10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6월 20일이라면 거래일자는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잔금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일자가 6월 20일이 되는 것이고요. 기타 다른 예시는 화면상의 사례를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고요. 취득 양도 시기의 대원칙은 잔금 청산일입니다.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등기를 해버렸으면 등기 접수일이 거래일자가 되는 것이고,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한 달 이내인지 한 달 이후인지만 정확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게 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 것이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하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시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세율표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세의 실제 계산 사례는 여러분들이 화면상의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일반 부동산 양도가액 10억짜리를 7억에 사서 양도를 했을 경우에 실제 산출세액이 7,900만 원이 산출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 적용된 양도소득세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 70%까지, 그리고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대폭 10%씩 인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실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양도가액은 최근 거래한 가액이므로 실질 거래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가 매우 오래전이어서 실질 매매계약서가 없다거나 실질 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그 가액을 참고로 삼아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거래가액 사례 확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 사례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감정가액이 있는데요.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앞뒤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그 평균 가액을 낸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환산 취득가액 방법이 있겠는데요.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방법은 다음 산식과 같은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가액 5억의 부동산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인 경우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의 취득가액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공제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납부한 제세 공과금, 소송제 비용, 취득 관련 수수료, 법무사 비용, 중개사 수수료, 취득 컨설팅 비용, 기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발코니를 확장을 하거나 샤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은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나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최대한 비과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양도가액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낮춘다거나 필요경비를 최대한 공제를 받고, 또 가급적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셔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이중으로 작성을 해서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각종 불이익 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세법이 정한 법 규정 내에서 최대한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국세청 부동산 조사관실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는 실지 거래가액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실거래가액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시에 세무조사를 착수를 해서 빗장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 전후 시기에 매도 매수 양 당사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을 해서 실거래가액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줄이려다가 가산세까지 더 물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법이 정한 합법적인 규정 내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제때 해주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팔 때마다 즉시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예정신고이며,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동산 보유기간을 최대한 장기 보유함으로써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와 인별과세제도, 그리고 과세기간별 누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 최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시고,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자주택자가 됨으로써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양도세 계산을 해보고
가장 본인에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편으로 판단을 하셔서 분양권이나 주택 등을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고 나중에 팔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과세 기간인 1년 이내에 한꺼번에 많은 부동산을 처분을 함으로써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1과세기간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별과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최초 취득 당시부터 공동으로 부부나 가족 명의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등의 형식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 방법으로 유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1인이 보유 시 양도세가 1억이 산출이 된다면 부부 공동 소유 시에는 각각 양도세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금액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 시 산출세액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부 공동 소유 시 양도세 절세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금액 1억인 경우 각각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1인 보유 경우보다도 부부가 2인으로 공동 보유 시 산출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세금 차액이 754만 원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재산 공제 한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간을 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 시에도 1세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3주택자 중과세율 30%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의 개수를 줄여야 할 텐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면 본인이 꼭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양도를 함으로써 주택수를 줄여주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을 좀 해보고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남은 주택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누진세율을 가급적 낮춰줌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대를 각각 분리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거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등으로서 어떻게든 세대수를 분리를 함으로써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내준 경우 관할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배제 신고 시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주택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이 되는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셔서 재산세까지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복합 건물 절세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주택 판정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시에 주택 면적을 좀 더 크게 신축을 하거나 상가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이나 주거용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관련 증빙을 잘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절세 방법까지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알기 쉽게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